솔로 지옥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씨발. 그래도 좋은 날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연애하시길 바라지 않고요. 다 망해라.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역시나 집에서 나홀로 집에 보는 것이 국룰이겠지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캐조 아니 케빈이죠. 홈 프로텍터라고도 불리는 인물인데 가족한테도 버림받은 불쌍한 이 친구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자기 혼자 살 거라면서 발광을 하고 계시죠. 이 친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에는 영화를 보다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하루는 온 가족이 모여 피자 파티를 열고 있는데 개 뜬금없이 형이 자기 피자를 먹었다면서 갑자기 분위기 WWE 레슬링 현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친구는 간사한 웃음을 짓고 있고요. 물론 가족에게도 따돌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이들 모두입니다만 이 친구의 화려한 입재간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밝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초쳐버린 대가로 바로 감금돼버리는 캐조시시고요. 이 와중에도 가족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어머니는 빡침을 숨기며 오늘 밤 네 얼굴 보기 싫다고 바로 스트레이트 꽂아버리기에 이르고야 맙니다. 그렇게 하루를 무사히 보냈는데 이들 가족은 단체로 크리스마스에 파리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죠. 근데 여행 가는 당일 웃기게도 모두 늦잠을 자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 많은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누구도 일찍 일어난 인간이 없습니다. 분주하게 여행 준비를 마치고 인원 점검까지 하는데 도대체 이 인원 점검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캐조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사 통과가 돼버립니다. 역시나 존재감 제로의 면모를 여기서도 맛볼 수 있었고요. 모든 가족은 헐레벌떡 공항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시간에 늦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급했던 나머지 이 영화의 본격적인 서사에 발판이 마련되죠. 집지킴이 캐조세 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홈 프로텍터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으나 그나마 가장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 어머니께서 이 친구를 놓고 왔음을 알아채버리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이걸 두고 자신이 엄마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하지만 이걸 위로한답시고 자신도 돋보기를 두고 왔다면서 캐조세 존재가 돋보기 따위였음이 밝혀지고 맙니다. 도대체가 이 가족 중에는 정상이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홈 프로텍터는 가족이 사라진 것을 보고서는 존나 기뻐하죠. 한편 시점은 이 영화의 빌런 아니 피해자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이 집 가족들이 여행을 간 사이에 집 한번 털어보겠다고 납신 바보 멍청이 행님들이시죠.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집에는 캡스도 질질 짜며 돌아갈 진정한 집지킴이가 있었으니 이들의 불꽃 튀기는 진정한 두뇌 싸움은 개뿔 일방적인 구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편 자식 걱정에 여행이고 뭐고 없던 어머니는 집에 전화도 해보고 경찰에 부탁해서 집에 가달라고 하지만 그딴 거 필요 없었던 홈프로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에 이르죠. 이 동네 바보형들은 이 진정한 빌런집 이외에 다른 곳도 털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결정적인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가해자를 마주한 바로 이 순간이었죠. 그대로 바보행님들의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었던 이 찬스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영화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뭔 소리지? 그날 저녁 바보행님들은 홈프로의 집을 털기로 하지만 비어있는 줄 알았던 이 집에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홈프로의 기량으로 사람 많아 보이기 전법을 쓰고 만 것이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나요? 관찰력이 후달렸던 바보행님들은 다음을 기약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포기하는 게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기어코 홈 프로텍터의 집을 털어보려는 동네 바보행님들은 일단 탐색전을 펼칩니다. 이 집에 정말 사람이 있는지 페이크인지 판단하기 위함이었죠. 여기에 홈프로는 총으로 사람 하나 벌집 만드는 장면을 틀어서 응수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보니 이제는 어설픈 응수였다 생각합니다만 이것에 바보행님은 꽁무니 빠지게 도망치기 바쁘죠. 이걸 또 다른 바보형에게 보고하지만 이 형보다 깻잎 한 장 차이로 머리가 아주 조금 더 좋았던 이 바보형이 이 모습을 확인하고서는 꼬맹이에게 속았다면서 오늘 밤 9시에 이 집을 털러올 것이라고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며 대놓고 말합니다. 하기사 꼬맹이가 듣든 말든 신경 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 전혀 알 리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 말을 그대로 다 들은 홈프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는 개불 산타에게 가족부터 돌려내라고 하죠. 이 새끼 뭐야? 게다가 여유롭게 성당에 와서 크리스마스도 즐기시고 계시죠. 집이 털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태도였지만 성당에서 만난 이 영화의 주제의식 할아버지와의 깊은 대화 덕분에 각성해버리신 홈 프로텍터는 집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동네 바보행님들은
곧이어 닥쳐올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희죽거리기 바쁩니다. 트랩들을 보고 있자니 이게 집을 지키려는 것인가 사람을 보내버리려 하는 것인가 의문이 가시질 않지만 준비들을 맞춰가며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샷건이죠. 이것들을 도대체 왜 준비한 걸까 또 다른 의문이 들던 찰나 페이크였네요. 게다가 왜 머리를 들이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면상에 한 방 더 꽂아주시고요. 덕분에 동네 바보 행님들의 분노 게이지가 차올라 버리고 말죠. 이 와중에 개신난 홈프로시고요. 바보형들 난입하려다 다음 트랩에서 원초적 몸개그 선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보형들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 형은 전국히려다 다리미 맞고 계시고 이 형은 손과 머리에 불장난을 행하시고 계시죠. 이쯤 되면 바보 형님들의 몸이 거의 초인간적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몸이 정말 돌이었던 걸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도 돌대가리였나? 갖은 수모를 겪고 나서 기어코 최종 빌런을 마주하는데 아까부터 사람 보낼 생각에 싱글벙글인 캐롯을 보고 있자니 사이코패스의 탄생을 묘사하는 영화인가 헷갈리게 만듭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보고서는 응징을 위해 달려나가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추격전 끝에 홈프로 다리를 잡는 데 성공하지만 이것까지도 설계였던 건지 거미행님 헬프로 튀는 데 성공합니다. 이 와중에 거미 잡겠다고 팀키라는 꼴을 보아하니 안쓰러워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홈프로는 유격 훈련이라도 받았던 걸까요? 건너편으로 넘어가고요. 이를 뒤쫓아 바보형들 훈련에 동참해보지만 그야말로 공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돌같은 몸을 가진 피지컬 최강 동네 바보 투톱은 추격전에 다시 나서고요. 덜돌 대가리였던 이행님의 재치로 드디어 가해자 응징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 뒤는 크리스마스니까 연인과 보내지 마시고 직접 봐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다시 보다 보니 바보형들이 불쌍해지는 영화였습니다. 둘리를 보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길동이행님이 불쌍한 것과 같은 느낌이겠죠.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없지 않게 받았습니다. 헛소리는 이쯤 하고 사실 이 영화는 집을 털러 들어온 도둑들을 케빈이 골탕 먹이고 내쫓는 서사에 어떻게 보면 코미디 장르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케빈이라는 인물의 성장기를 그리면서 주제를 드러내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케빈은 처음부터 가족을 싫어하는 컨셉으로 나옵니다. 물론 케빈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주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케빈이 원래부터 삐뚤어진 성격의 소유자여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뭐가 어찌됐든 간에 케빈이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곱지 못하며 가족이 사라지기까지 바라는 극단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덕분에 서사는 자연스럽게 가족을 파리로 보내버리고요. 정말로 케빈을 혼자 고립시켜버리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혼자 남은 케빈이 가족이란 존재 없이 어떤 삶의 형태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사 전개가 있겠으나 이것을 흔한 서사의 형식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도둑에게서 집 지키는 참신한 형식으로 서사를 풀어나가죠. 이 과정 속에서 분량은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성당 할아버지를 통해 자신이 그간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며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입니다. 자신의 본심과 행동이 다름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이 할아버지도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인물입니다. 아들과의 큰 갈등으로 지금은 아예 서로를 안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가족이란 존재가 그리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며 이 둘의 깊은 대화는 케빈에게도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케빈 역시 가족들과 여러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족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의미는 케빈의 행동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며 다시 돌아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집을 지키기로 마음먹는 것으로 도출됩니다. 이 마음 자체가 케빈의 성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야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이 이 집에 값비싼 물건들이 털리든 말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성당 가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가족이 없어져서야 가족을 찾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며 케빈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이릅니다. 이 부정적인 관계의 고착이나 끊음을 이어가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 노력하며 가족과의 밝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각종 트랩을 설치하고 집을 지키기 위한 케빈의 노력은
이 가족의 밝은 미래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영화는 케빈의 정신적 성장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1년 중 어쩌면 가장 뜻깊은 날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죠. 게다가 이 영화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과 주제의식을 코미디와 결합시켜서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이 지점이 이 영화가 명작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된 것에도 한몫하고 있죠. 작중 어머니의 존재도 이러한 주제의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여행을 준비하다가 케빈을 놓고 온 것을 알게 되자 여행 따위는 포기해버리고 혼자 있을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귀국을 선택합니다. 하늘에 돈만 뿌린 셈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시켜주는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었지만 말이죠.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많이 다투고 다신 안 볼 것처럼 싸우는 것도 가족이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를 통해 다시 이어지는 것도 가족일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 가족이란 형태겠지요.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중요한 말이겠지요. 어쨌든 이번 크리스마스도 나홀로 집에를 보시면서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 천국이길 바랍니다. 뭔가 이상한데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